새벽 4시.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한 여자는 깨어 있었다. 대저택의 복도를 따라 희미한 조명이 깜빡였다. 고요했다. 냉장고의 미세한 진동음,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한 여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간을 가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정. 이 집의 가정부이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늘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했다. 계단에 먼지를 닦고 거실의 화병을 정리하고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본다. 그 표정엔 피로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정적. 하지만 그 정적은 고요함이 아니라 폭풍 전의 침묵이었다. 이 집에서 8년. 그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걸 보고, 듣고, 기억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울고 웃는지, 그리고 누가 사람을 망가뜨리는지도. 한때 이 저택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정의 눈엔 달랐다. 이곳은 부패한 피가 흐르는 커다란 시체 같았다. 겉은 반짝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 새벽의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수정은 그 공기 속에서 속삭였다. 오늘이 시작이야.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먼지 하나 없는 거실이 마치 법정처럼 싸늘해 보였다. 아침 8시. 저택의 주방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다. 은색 포트에서 커피가 끓고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식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건 매일 반복되는 연극의 무대였다. 사모는 늘 똑같은 말로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는 왜 이렇게 연해? 당신 손맛이 없는 게 문제야. 수정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끝은 차가워졌다. 회장은 신문을 넘기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도 그 바보 같은 비서가 실수하더군. 인간은 다 써보고 버려야 하는 법이야. 식탁엔 부자들의 대화만 오갔다. 도덕도 양심도 없었다. 그녀의 귀엔 그 모든 말들이 마치 톱날처럼 거칠게 스며들었다. 수정은 눈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의 끝에서 벽 너머 CCTV의 각도, 노트북이 켜진 회장실, 그리고 사모의 다이어리에 적힌 일정들을 모두 기억했다. 그녀는 이 집의 먼지까지 알고 있었다. 누가 언제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돈을 움직였는지. 그녀는 모든 걸 기록했다. 머릿속에 정확하게, 차갑게. 식사가 끝나자 사모는 식탁 위 냅킨을 툭 던졌다. 하얀 천위로 커피가 번져갔다. 마치 이 집의 진실이 스며나오는 듯했다. 사모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은 회장님 서재 청소하지 마.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수정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순종의 표시가 아니라 확신의 신호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중요한 서류가 바로 이 집을 무너뜨릴 증거라는 걸. 그날 아침 수정은 처음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차분해졌다. 이제 때가 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그 대답 한마디가 이 거대한 집의 종말을 예고하는 첫 신호였다. 밤이 깊었다. 대저택의 불빛 하나, 둘 꺼져가고 마지막으로 현관의 조명마저 꺼지자 집은 완벽한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가정부 수정이었다. 그녀는 늘 하던 대로 조용히 발소리를 죽였다. 수십 년 된 대리석 바닥 위로 슬리퍼 하나 닿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눈은 침착했고 손은 익숙했다. 오늘 밤 그녀는 그저 청소를 하는 가정부가 아니었다.
진실을 캐내는 사람, 그리고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조용히 열쇠 꾸러미가 흔들리는 소리. 그녀는 허리에 차고 다니던 열쇠 중 하나를 꺼냈다. 평소엔 손대선 안 되는 회장의 서재. 모든 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간이었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무겁고 진한 담배 냄새, 오래된 가죽 의자의 냄새가 섞여 나왔다. 그녀는 한 발자국씩 안으로 들어갔다. 방 한쪽에 놓인 금고,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노트북. 수정은 장갑을 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고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장의 손 움직임을 관찰해왔다. 지문, 비밀번호, 개폐 시간까지 모든 게 머릿속에 있었다. 두두두두 철컥. 금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 안엔 두꺼운 파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검은색 표지, 그리고 붉은 스티커로 표시된 이름들.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그녀는 그 이름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이 집이 어떤 부정으로 세워졌는지를 확인했다. 그리고 노트북. 그 속엔 비자금 해외 계좌 내역이라는 폴더가 있었다. 그녀는 USB를 꽂았다.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8년간 이 집에서 모욕을 견뎌오며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적이 없었다. 그녀가 불쌍했던 건 이 집이었다. 진실을 두려워한 채 거짓 위에 서 있는 그들의 인생. 파일 복사가 완료되는 동안 그녀는 서재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그 속엔 회장과 사모, 그리고 어린 아들의 웃는 얼굴. 그 웃음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 권력으로 만들어낸 가짜 미소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편지를 꺼내 금고 안에 남겨두었다. 당신들이 잊은 이름, 그 이름이 이제 당신들의 발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 문을 닫고 나왔다. 새벽 2시 47분. 그녀의 복수가 시작된 첫날이었다. 그 시간 수정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엔 뉴스 속보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USB는 이미 파괴됐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순간 세상은 비로소 그 집의 민낯을 보게 됐다. 권력, 돈, 그리고 그 위에 쌓인 오만함.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사람의 손끝에서 무너져 내렸다. 잠시 후 검찰의 차가 회장실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고 그의 30년 인생이 단 30초 만에 무너졌다. 서류 더미 아래엔 어젯밤 수정이 남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진실은 누군가의 침묵 위에서만 버틸 수 없습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돈도 권력도 막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아침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그날의 햇살은 누군가에겐 자유의 빛이었고 누군가에겐 심판의 불빛이었다. 아침 6시 58분. 그날도 세상은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듯 보였다. 도심의 신호등이 깜빡이고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길을 서둘렀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단 한 집은 이날 아침부터 이미 끝나 있었다. 그룹 회장실. 벽에는 수십억짜리 그림이 걸려 있고 책상 위엔 서류 뭉치와 금빛 명패가 놓여 있었다. 회장은 언제나처럼 비서가 내온 블랙커피를 집어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신문의 일면에 인쇄된 단 한 줄의 제목이 그의 손끝을 떨리게 했다. 단독그룹 15년간 비자금 조성 정황 내부 고발 문건 공개. 순간 회장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신문이 손에서 떨어지며 커피잔이 부딪혀 깨졌다.
방 안을 메운 건 뜨거운 커피 냄새와 차가운 공포였다. 비서는 다급히 휴대폰을 들었다. 회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이미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회장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멍해져 있었다. 그 시각 전국의 뉴스룸과 포털 사이트, SNS에는 같은 자료가 일제히 올라오고 있었다. 비자금 계좌 목록, 정치인 로비 내역, 심지어 가족 명의로 세운 유령 회사까지. 그 파일들은 철저하게 정리돼 있었다. 누군가 내부를 완벽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든 미디어는 폭풍처럼 움직였다. 익명의 제보자, 내부 고발자, 충격의 증거자료. 그 단어들이 화면을 뒤덮었다. 대저택, 오전 7시 10분. 회장의 저택엔 이미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게이트 앞엔 플래시가 터졌고 사모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완벽히 통제된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 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회장님, 금고가 열려 있었습니다. 사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곧 그녀는 깨달았다. 그 금고를 여는 법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오직 그 가정부. 폭로가 있던 그날 오후 저택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았다.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닦여있던 대리석 바닥 위로 낯선 신발 자국이 가득했다. 기자들, 검찰, 경찰, 방송 카메라. 그 거대한 대문은 더 이상 성이 아니었다. 그저 무너지는 무대였다. 사모는 계단 위에 서 있었다. 아침에 완벽하게 세팅했던 헤어스타일은 흐트러지고 손에는 찢겨진 신문이 구겨져 있었다. 이게 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누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녀의 외침은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벽에 걸린 대형 그림은 떨어져 있었고 거실 한복판의 유리 테이블은 깨져 있었다. 그 틈새로 굴러떨어진 건 사모가 늘 애지중지하던 다이아 반지였다. 그녀는 그 반지를 주워들었다. 하지만 이제 반짝이지 않았다. 빛을 잃은 건 반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에선 플래시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금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 안엔 서류도 돈도 없었다. 남아있는 건 단 한 장의 편지뿐. 진실은 언젠가 당신의 발밑에서 일어설 겁니다. 회장은 손을 떨며 편지를 구겼다. 하지만 그 종이의 잉크 냄새가 그의 폐 속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심판이었다. 그 시간 수정은 조용히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이미 모든 걸 끝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사람의 가정부처럼 책상 위 먼지를 닦고 있었다.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액자 하나. 그 안엔 그녀의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엄마 이제 됐어.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짐 하나 없이 집을 나섰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번쩍였지만 이제 그 불빛은 이 집의 몰락을 기록할 뿐이었다. 기자들은 외쳤다. 회장님, 비자금 인정하십니까? 가정부가 내부 고발자입니까?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던 저택은 이제 비와 눈물로 얼룩진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한 여자가 재벌집을 무너뜨렸다. 하지만 그건 오해였다. 그녀는 그 집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거짓 위에 세워진 허상을 드러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그 화려했던 저택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었다.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긴 울음을 흘렸다.